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5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고요. 연일 썸머 랠리를 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가 그게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자, 일견,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좀 특별한 측면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편 놀랐고요. 또 그만큼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좀 무서운,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도 좀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러한 모습을, 현재 지수 상승세, 코스닥도 아닌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강력히 견인하는 그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도 아닌 동학 개미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들이 현재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제 투자 경력 3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년 들어 일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계 무려 4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객 예탁금이 작년 27조, 28조에서 거의 2배 수준인 50조까지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매수 대기 자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다 신용 잔고가 14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매수했고, 또 거기서 더 매수할 기세라는 것이고, 자, 그들의 힘만으로도 코스닥도 아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보통 일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에는 종목 장세가 비교적 화려하게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피가 오히려 약세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더군다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2차 전지들이 시원스럽게 시세를 분출을 하죠. 2차 전지 특히 삼성 SDI 1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LG화학, SKC도 강조드렸죠.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10% 가깝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모처럼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7%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상한가 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현재 동국제약, 동궁당도 12%를 급등하는 그런 모습, OCI도 급등을 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약간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일반 개인들의 힘만으로, 사실 그 전에 어떤 현재 기준, 현재 교과서적인 기준, 또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그렇게 잘라서 현재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경계를 하면서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령 조만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외국인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관도 동참할 소지가 상당히 크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또 올라갈 테니,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지수 상승의 속도가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 당장 2300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닌 역사적인 최고점, 재작년 1월 달에 만들었던 2607포인트마저도 여하이 빠른 시간 내, 빠르면 아마 9월 달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 정도에 돌파할 소지가 커진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럴 정도로 지수로 봤을 때 상당히 낙관적이다 하는 관점을 일단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판도로 봤을 때는 다소 약간은 경계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또 현재 제약 바이오 주들도 한꺼번에 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 과열 제1단계 초기 단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시장 상황이 현란한 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심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아무 때나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각 분야, 뭐 바이오주가 인기가 있고요, 제약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들 종목군, 인기 종목군들도 정석적인 종목군과 단순 인기 내지 더 나아가서 투기적인 시세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제가 가끔 봤던 건데 일반 개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입니다. 이 시세는 매우 투기적인 시세라는 것이죠. 종목이 아니라 시세가 투기적인 시세라는 것이죠. 그런 시세와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또는 현재 삼성 SDI나 또는 현재 SKC나 이런 종목들의 시세와는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 후자, 정석적인 종목들은 보다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죠. 정석,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분명히 구별을 하되 다만 단기적으로 특히 그 종목을 갖고 있을 때에는 추가 매수할 때 그 타이밍만큼은 조금은 조절을 좀 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자 하는 정도의 디테일에 신경 쓰면 된다 하는 그런 정도로 구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되죠.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들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재가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재, 아주 중대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신규로 매수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한미약품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이제 언급을 간단하게나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이슈는 바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자, LG화학 호재에 이어서 오늘은 또 삼성 SDI 호재가 나오는데요. 자, 이들 종목에 대한 이 시세와 관련된 배경과 특히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이들 종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유의할 사항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의 안내판에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죠. 자, 미국의 환경이 좋아요. 현재 그동안 약간 불확실을 했던 여야의 현재 5차 부양책이 양당 간에 약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은 특히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종목이 또 요새는 애플이에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여기를 지속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BBIG, 이제 바이오, 또 2차 전지,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을 BBIG라고 하죠. BBIG가 그래서 맹위를 떨치며 시장을 이끌 소지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자, 코스피가 어제부로 연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그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아마 빠르면 9월달, 9월달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네요. 10월달 정도, 10월달 정도에 연말까지 가지 않은 한 10월달 정도에 2607포인트, 2018년도 1월 29일날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갈 소지가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일반 개인들,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힘만으로 이런 상황에 나오겠다는 것. 그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 지수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 자, 한미약품의 호재가 나왔죠. 미국 MSD에 1조 원짜리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건데, 그 전에 얀산에 수출했던 것이 이제 그게 계약 해지가 되면서 퇴짜화된 건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첫 치료제로 부각될 소지가 높다고 하죠. 그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말이죠.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약품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일단 차트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은 뭐 아예 뭐 거의 점상한가, 기세상한가를 들고, 이 정도면 내일도 상한가를 칠 것 같은데요. 물량에 나오면 부분적으로 잡아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미약품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을 거의 떨쳐내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미약품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거의 6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해서 기술 수출을 했던 것이 계약 해지, 퇴짜를 맞으면서 난관에 부딪혔다는 건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상 이상 단계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숫자가 거의 20개 가깝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임상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MSD에 엘라웃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런 전기, 반전의 계기를 좀 맞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거기에 그러한 막강한 잠재력이 큰 파이프라인 외에 현재 렛츠커버리, 약효 지속성 현재 그 플랫폼 기술이죠. 그리고 팬텀 바디 이중항체 기술입니다. 등 한 3개, 4개의 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도 플랫폼과 관련돼서도 한미약품이 국내 바이오업계, 제약업계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미약품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40만 원 이상 4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쫓아가면서 매수할 계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대상이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바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죠.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현재 전달이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세포주 S-초이스를 이제 공개했다는 거죠.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죠. 세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닌 우리 몸 바깥에서 항체 의약품을 복제 방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세포주라고 합니다. 이 세포, 아주 우수한 세포주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아주 뛰어난 자체 개발한 S-초이스라고 하는 세포주를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호재가 됩니다. 자, 현재 S-초이스라고 하는 그 세포주의 역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세포주, 그 어떤 세포주보다도 가장 세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 생산 속도가 2배 정도나 되고, 생존 기간도
그전 한 14일 정도에서 21일 정도로 거의 50%나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현재 삼성 바이오닉스가 CMO 방식으로 해서 의약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일단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단하고 생산 속도 측면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며 거기다 퀄리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관점을 제가 금년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확인됐다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초격차, 격차를 많이 벌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후순위 업체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정도로까지 앞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CMO 수주 건수도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서 금년에 9건이 상사가 되는데 어제 그제 작은 한 건, 230억짜리 한 건도 좀 올렸습니다. 10건 정도. 그래서 토탈 금년 1조 7천억 정도의 수주를 달성했다는 건데,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이미 작년 토탈 수주 금액 약 4천억도 채 안 되는 그 수준에 4배 이상 이미 올렸다는 거죠. 상반기 동안에서만 말이죠. 그런 정도의 아주 활발한 게 아니죠. 거의 뭐 빅뱅 수준으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 제1공장, 제2공장은 뭐 현재 풀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제 성공장도 현재 그 가동률이 금년 연초 20%에서 지금 30, 40 이런 식으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풀 가동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건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글로벌 트렌드가 개발과 생산이 분리되는 분업화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더욱더 생산과 분리가 분업화되는 것이 훨씬 더 가파르게 추세화된다는 것에서 최근 SK 바이오팜의 SK 케미칼 각광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이닉스 같은 종목이 부상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 절대적인 현재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퀄러티, 속도 측면에서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현재 실적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PER이 200배 이상 되니까 글로벌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약간 주춤되듯이 약간 경계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은 다소 부담이 된다 하는 건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물량이 많으신 분은 약간 줄이고 적정한 물량으로 반드시 남겨놓고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이 맥점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십시오. 1단에서도 한 매수를 해도 된다 했던 거는 거기서 약간 실패했고요. 2단으로 내려와서 W자 형태로 해서 현재 이중 바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닥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했을 때 현재 삼성 바이오닉스는 지금 현재 가격 70 얼마입니까? 78만 원대, 80만 원 이전이라면 여전히 매수해야 되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목표 가격은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한 8, 90만 원 간다. 내년 정도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 그보다는 속도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안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은 갖고 있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외국인들 기관이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오른편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제법 돼요. 반도체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7월달 가격이 내려왔다는 것이 이들한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수순이 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만큼 단기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꽤나 매도를 한다는 건데 금융투자도 매도하고요. 연기금 매도가 조금 그래요.
오늘까지 13거래 연속해서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시장을 나쁘게 보거나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지금 절대적으로 현재 연기금의 운용 자산이 매년 작게는 30조 내지 평균적으로 50조 원 정도씩 매년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긴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내 주식의 절대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 이력이 3조 내지 4조 원 정도 됩니다. 단기적으로만 매도할 건 다시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이 부분은 크게 대의할 바 못 된다는 점. 금융투자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특히 삼성전자 올라가는 수준에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순매수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현재는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과 관련된 에너지가 다시 비축되고 있다. 답답하더라도 참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현재 그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가 여전히 좀 미약하죠. 현재 이것 때문에 현재 비차익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나오겠죠. 1,600억 원이나 나오고 있다는 건데 비차익 쪽에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역시 큰 의미가 없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이 좀 제법 내려왔어요. 4원 20전에서 1190원이 깨졌네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조금 더 진척되면 환 차이까지 생기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내일 당장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말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수급상, 외견상 현재 불리하게 보이지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외견상 불리하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을 지금 잠깐 볼까요? 해외 증시 등을 보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일본 지수가 약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역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악재들은 다 극복을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그 뭡니까 WTI 가격이 1.7% 올라왔다는 거 그저 그렇고요. 현재 금값이 1.7%. 이거 상당한데요. 이건 급등입니다. 하루에 올라가는 폭이 0.3, 0.5, 이 정도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다 했던 건데, 그 많이 올라간 금값이 무려 1.7%나 급등을 하면서 온스당 2,000달러가 넘어갔어요. 조만간에 3,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돈이 현재 많다는 것이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초유동성입니다. 그래서 금값까지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이 더 축소되고 있는 상태죠. 미국의 10년물 국제 금리가 0.5% 정도에 묶여 있습니다. 가격이 묶여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돈이 금으로 밖에 원자재, 다른 또 산업재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증시로 몰려오고 있다는 건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은 크게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가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을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오늘 내용은 현재 그 마지막 주제로 좀 해놓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요. 잠깐 그들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어떤 정도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거의 없네요. 상태에 있는지를 차트로 한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삼성 SI 보세요. 12%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거는 정제 사업이 주력 사업입니다. 이 정제 사업이 굉장히 나쁘죠. 해서 현재 2분기 연속 조단위 적자를 보는 상태입니다. 사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제 마진이 약간 좋아진다는 소식도 있긴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SOE도 같이 올라가야죠. 근데 SOE는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정제 사업과 관련 없이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 분리막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다소 뜨겁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 현재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고 이런 측면이 있네요. OCI는 태양광 쪽인데 같은 에너지 계통이긴 하지만 사실 OCI도 적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연속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정책 기반, 특히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다소 이 부분도 좀 가열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전망도 이렇게 밝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조금 다르게 나오겠네요. 하나솔루션. 이거는 이제 그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어쨌든 자,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치전지 다시 가겠습니다. SKC가 이래요. SKC. 이거는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두산솔루스가 약간 밋밋하죠. 일진머티리얼스도 약간 밋밋해요. 코스모화학, 코스모 에너지하고 좀 다르죠. 코스모 신소재, 신소재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코스모. 첨보는 꽤 탄력적으로 올라가고요. 대버 마그네틱스도 조금 올라가고요. 코인테크는 탄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후속은 탄력이 더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안,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정도예요. 가만히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섹터,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 내 종목 간 약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와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종목 간 약간의 차별이 있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처럼 말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은 세밀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봤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또 그들이 특히 삼성 S사를 주축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배경이 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면 자, 어쨌든 일단 배경은 그래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특별히 어떤 테마, 분위기를 타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이나 또는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어떤 매수세가 집중됨에 따라서 시세를 분출한다는 거죠. 그전 또 재료를 봤을 때 LG화학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었죠. 어제 그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LG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효과가 그 잔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삼성이 있어요. 아마 이 재료가 제일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 재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삼성 SDI의 현재 전망, 특히 또 그 정보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전자 소재. 이쪽 분야가 유망하기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매수 추천이 나왔습니다. 목표 가격은 48만 원밖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호재가 됐다는 거죠. 별거 아닌 호재인데 강세장인데다가 일반 개인 취득고 그런 경우에는 작은 호재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고 한 번 쏠리면 계속 쏠리니까 그 연승 효과까지 같이 어, 작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소 찜찜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전혀 찜찜하지 않죠.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매기가 쏠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과열 신호다. 라는 관점. 따라서 삼성 SL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들을 보유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이 시각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다소 불편하다는 거.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SKC도 그리고 기타 다른 뭐 현재 에코프로 BM 제가 압축한 네 종목 외에 다른 첨보나 뭐 대범 마이그네틱스 뭐 이런 종목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감을 잡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현재 폄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볼 때 테슬라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테슬라 관계없이 우리 시장의 주가가 2차 전지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테슬라의 영향에서 탈피해서 독립적인 시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독자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갔고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4대 그룹 현대차를 중심으로 중앙에 놓고 LG, 삼성, SK가 삼각체제로 한 1 플러스 3 형태를 만들며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관점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최근 들어 악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테슬라 악재도 있었지만 그과는 별도로 또 유럽에서 노스볼트라고 하는 창업된 지 얼마 안 된 업체가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CATL 현재 중국도 BID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큰 규모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크게 현재 그들 업체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한 거며, 테슬라도 현재 물론 이제 파나소닉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또 LG화학에도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 자체에서도 현재 지금 2차 전지를 만들겠다고 이걸 내재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어, 악재가 3개나 중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까지도 지금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악재가 없는 것, 현재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현재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부담이 되긴 됩니다. 언젠가는 경쟁이 심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전기차라고 하는 이 시장은 전체 자동차 업계에서 불과 현재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쳐봐도 연간 생산량이 판매량이 200만 대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태동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면 적어도 전체 점유율의 10% 이상 돼야 그때서나 그게 경쟁이 심화되고 뭐 그러는 것이지, 지금 당장 태동해서 막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경제 심화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이죠. 매년 CAGR 연간 외형 매출 성장률을 뜻합니다. 매출 성장률이 적어도 40 내지 50%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 거의 이런 성장을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폭발하는 그런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그 상승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은 다소 기술적 과열권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직관적인, 약간 감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 가열권 초기 단계에 진입한 거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오는 것 등이 그렇고, 실적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것도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다. 다만 현재 있는 물량 정도는 당연히 절대 보유가 된다. 이런 관점이 느끼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현재 선순위 종목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선순위 종목들의 특색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는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삼성 SDI, LG화학은 자체가 대기업이니까 별도로 하고, SK도 대기업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그 삼성 SDI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와 관련돼 있잖아. 그들 종목에 국한해서 보자 하는 관점으로. 그들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은 약간 처지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다소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첨보나 대거 마그네틱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어차피 이들 종목이 현재 SDI나 또는 LG화학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알고 있는 종목을 가자. 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자. 그런 관점이고요. 굳이 종목을 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종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관점. 그리고 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현재 EV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실적이 좋은 게 아니죠. 이제 막 좋아지는 초기 단계인데 현재 LG화학 정도만 이번 분기에 간신히 흑자, BEP, 블랙 이븐 포인트를 넘어섰을 뿐이지 현재 SDI도 또 뭡니까? 현재 SK이노베이션도 전기차용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는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펀더멘털로 현재 주가를 판단할 수 없고 미래 성장성만 갖고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맹점이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분야는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시장 진입 장벽이 낮지도 않지만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아주 초절정으로 시장 진입장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중국 기업들도 웬만큼 따라오고 있고 심지어 다른 국가에서도 따라오고 있는 실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 기업 및 일본의 파나소닉이 상당히 앞서 있기는 해요. 제5세대 2차전지 NCA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가 특히 앞서 있죠.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보다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하지만 절대적인 난공불락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그 부분도 잠식될 소지가 있고 또 현재 이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실은 시장의 주도권, 그 시장의 주도권은 현재는 당장 2차 전지 쪽이지만 지금은 현재 맞춤형으로 어떤 특정 모델에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해줘야 되는 상태이므로 그리고 현재 뭡니까? 현재 메이커, 완성차 메이커, 전기차 완성차 메이커는 한정되어 있고 2차 전지 관련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에 시장 주도권은 완성차 업체가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차가 좋을 수도 있어요. 현대차, 수소차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2차 전지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당장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범용화 되면 될수록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우위권, 우월성은 좀 잠식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마 삼성 SDI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놨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리튬 에어 배터리도 있어요. 자, 이런 차세대 또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현재 그런 그 최첨단 배터리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기술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단 실험 시에는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5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마도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5년 이상 걸리면 지금 당장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멀어요. 현재 이 상황은.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경쟁 심화라고 하는 우려가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볼 때는 상당 기간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 이상 3년 4년 이상 보는 것은 다소 부담되거나 또는 약간 뭐 그런 것이 어떤 절정기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한 1년 이내 그런 절정기가 오면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너무 장기로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장기로 15년 후, 10년 앞을 보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오래 보는 것은 조금은 어렵다. 우리 약간 잘라서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다소
부담에 되는 가열권에 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적절히 비중과 관련된 수위를 조절해 볼 필요까지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 절대 매수 보유한다라고 하는 그 골격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른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 관련 쪽, SNS텍, 동진세미캠, 또 네페스, 또 테스나, 또 AG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 기본적으로 그 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5G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오이솔루션 실적이 사실 어닝 쇼크일 정도로 비교적 안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자, 그래도 이 종목이 올라가죠. 현재 그만큼 실적과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특히 국내 부분보다도 해외 부분, 미국 스프린트 같은 데도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NTT 도코모 이런 데를 통해서 중국발 현재 수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을 통해서 수출로 현재 활로를 개척할 또 환경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G와 관련돼서는 오이솔루션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MTNX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냥 2차전지에 초점 맞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도 중요하죠. 자, 이들 종목과 관련돼서 얘기한 것으로 마치도록 오늘 할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